자,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현대의 아이오닉 몇이죠? 6. 오, 6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도 들어서요? 아, 숫자는 읽을 네. 줄 안다고요? 아, 저기도 뒤에도 조금 6가 붙어있긴 붙어있네, 그지? 붙어있어. 아니 숫자 나는 읽을 줄 안다고? 아니 나는 아이오닉만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이오닉 5도 숫자가 있나? 나는 디자인으로 차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봐야지 이 차가 뭔지 안다고. 저 조그마한 글씨가 보여요? 혹시 지금 아이오닉 디자인이 머릿속에 남으시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략하게.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라이너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자동차 디자인 업계에서는 아주 이쁘고 신미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근데 여기 진짜 넓어.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라는 걸 쓰면서 이제 휠 베이스, 앞에 바퀴와 뒤에 바퀴까지의 거리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렸어. 그 늘린 거리가 2995mm. 이게 아이오닉 5 SUV 중에 이제 가장 긴 차가 정확히 3m인데 그 가장 큰 차보다 딱 5mm 짧은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지. 아, 바퀴가 바로 옆에 없어가지고 공간이 넓은 거구나. 맞아, 바퀴가 저 앞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오른쪽 발등 부분도 바퀴가 가까이 있으면 왜 거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렇지. 엄청 넓어. 근데 이 넓은 공간감은 사실 그 2열에 뒷좌석에 가면 더 느낄 수 있어. 어지간한 것보다 얘가 더 넓어. 그렇지만 아까 그 조약돌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조금 헤드룸 조금 낮기는 해. 뒤에 보면, 저기 뒤에 한번 볼래? 뒤에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렇지? 이게 좀 낮은데, 낮은 이유는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이 이렇게 꺾이니까 흘러내리니까 자연스레 뒤쪽은 조금 잘 짧아졌는데, 그래서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 보면 조금 더 패여 있어, 안쪽에서 보면. 2열 느낌이 좀 어때? 네, 2열 앉으면 여기가 좀 불편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 여기가 되게 넓어. 원래 여기 이만큼 와가지고 좀 좁은 느낌. 그 발은 이렇게 있어도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여기 지금 내 다리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 2열이 오히려 더 넓은 것 같은데, 1열보다 엄청 넓어. 느낌이. 여기 뭐 헤드룸은 어때? 아, 이게 조금 제 키 기준으로는 요 정도 남는데 키가 몇이시죠? 저 75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뭐 엄청 낮진 않아. 근데 180이 넘는다? 그러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돼. 180이신 분들은 많은 차가 불편해요. 이래서 이게 레그룸인데, 말 그대로 레그의 룸, 다리의 룸인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게 지금 앞으로 일부러 당긴 게 아니거든? 그냥 내가 운전하는 그대로인데. 여기도 이렇게 해도 저기가 진짜 넓어. 저기도. 근데도 이렇게 공간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남아있어. 그래서 이게 아까 오면서 설명했던 동급 대비 말도 안 되는 레그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아이오닉 6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서 저 옆에 한번 앉아볼래? 옆좌석? 여기도 뭔가 그냥 여기가 통으로 되게 거실 같아. 소파 그냥 하나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엄청 넓어. 디자이너 분들이 들으면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왜냐면 그게 디자인을 할 때 염두에 둔 거야.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운전만 하고 목적지에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내에서 그런 리빙 스페이스를 표방한 거지. 아, 진짜 그냥 리빙 같아. 그냥 맞아. 거실에다가 소파 하나 이렇게 딱 놓은 것 같은 느낌. 그치? 그래서 또 전기차가 좋은 점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 맞아. 원래 일반 그런 차들은 그게 있는 이유가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구동축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파내고 공간이 없었는데, 왜 우리 그래서 기억나지? 옛날에 가운데 앉으면 엄청 불편한 거. 맞아. 여기 앉으면은 맨날 여기는 쫄따구가 앉는 자리라고. 이제 근데 그게 없다. 그래서 옆에 거기 앉아가지고 저기 팔 한번 올려볼래? 뭐야, 여기 인체공학적으로 해놨어, 이거. 그건 뭐냐면 비행기 날개 끝에 디자인을 형상화했고, 그런데 팔 방금 올려보니까 나도 그걸 내가 올려보고 깜짝 놀라서 올려보라고 한 거거든. 여기 완전 플랫한데 근데 여기는 곡선으로 이렇게 살짝 커브가 돼 있어서 여기 이렇게 딱 얹으면은 진짜 편하지. 팔이 쉬는 곳. 말 그대로 진짜 암을 레스트 할 수 있는 암레스트다. 일부러 아까 말 안 했구만. 어. 이거 리액션 찍으려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런 리액션이 나올 줄 몰랐지만, 아까 얘기했던 조약돌의 디자인을 하면서 빠르게 창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헤드룸은 조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뒤에 창문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느낌이 드는데, 창문도 한번 내려봐. 안 내려가. 자, 뭐야, 왜 이거 한 번에 내려가 얘는?
오, 한 번 올라. 아, 그건 보통 많은 차가 다 은영이 차만 안 그런 거야. 창문을 내려도 개방감이 상당히 괜찮지. 오. 오. 자, 그래서 2열도 상당히 괜찮다. 트렁크도 나쁘지 않아. 트렁크도 널찍합니다. 그거는 의자를 접으면 돼.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얘랑 트렁크랑 파여있진 아, 않아?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접으면 돼.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저기서 접으면 얘도 똑같이 접혀. 그럼 여기 그럼. 댕댕이가 고개 빼꼼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위험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2열은 이렇고 뭐 트렁크도 넉넉하고 디자인 때문에 조금은 작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거주 공간이 진짜 훌륭하다. 일반적인 사이즈의 그냥 우리 평균 사이즈 키? 우리나라 160대 정도면은 진짜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집처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출발 좀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제 이 아이오닉 6의 디자인 컨셉은 리빙 스페이스. 이제 자동차가 더 이상 그냥 목적지로만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차 안에서도 생활하는 공간이 된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는 조금 뜨는 시간 사이에 차 안에서 뭐 회의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장소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갈 곳이 많지만 나 또한 그렇게 차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꽤 있었어. 잠을 자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염두에 둔 건데 엄청 평평하잖아. 여기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시된 차량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액세서리들이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트레이를 꽂을 수 있는 제품도 있고 여기 또 이 공간을 활용해서 선글라스를 꽂을 수 있는 홀더도 만들었고 컵홀더도 또 추가로 있고 되게 이 공간들이 진짜 많긴 하더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특이한 게 버튼이 하나도 없지. 우문에. 왼쪽도 오른쪽도 버튼이 하나도 없어. 그게 다 여기 이 가운데로 왔어. 그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 공간감을 또 최대로 확보하기도 했고 지금은 좀 밝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 불 들어오는 실내 조명이 위아래로 다른 색깔이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의 조명을 볼 수 있다. 면허 딴지 얼마 되셨죠? 저 면허 딴지 이제 그래도 1년 돼가거든요. 네. 그치만 네. 차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 초보 운전자 입장에서 저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기본 미러랑 어때요? 훨씬 좋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박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고 여기 있으면은 아예 그럴 일이 없는 거지. 내가 끼워도 될까 말까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선생님들 끼워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이 옵션을 선택할 거야? 이게 얼마인지는 근데 중요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가격적인 요소도 빼고 이제 편의성을 따진다면 무조건 하지. 그게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 전기차의 최신 기능을 이용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 그래서 뭐 지금 보는 이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부분 들어가고 있고 뭐 내연기관에도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지만 전기차와 어울리는 이제 그 기술이고 그리고 전기차랑 그 기술이 더 잘 어울리는 것들이 많아. 예를 들어 이런 HDA라는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경우 그런 엔진에 달린 차량 왜냐면 은영이 차에도 있잖아. 근데 은영이 차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스무스하게 얘가 반응을 해. 즉각적으로 차를 움직이고 멈출 수 있거든. 모터 특성상. 맞아. 얘는 출발하는 것도 바로 왕 그치, 하고 그냥 출발하는데 바로 확 나가잖아. 그러니까 와 맞아. 좀 이따가 나가지. 그게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좀 특성이다. 고속도로를 타는데 난 여기서 아이오닉 6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생각해.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충분히 힘이 엄청나죠? 힘이 엄청나다 못해 멀미가 날 것 같고요. 네. 저 이제 안전주행 하는 걸로 고속도로 주행 장치를 켜고요. 그냥 이렇게 아주 안락하게 편하게 간다. 그래도 핸들에 손을 올리고. 네. 아니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네, 지금 터널인데 사실 주행 상황 중에서는 아마 터널이 가장 시끄러운 곳 중 하나란 말이야. 맞아. 고속도로면서 터널이 그리고 이렇게 또 좁은 터널은 진짜 시끄러워. 근데 정말 조용하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아이오닉 5보다도 더 조용합니다. NVH라고 해서 Noise Vibration Harshness를 줄임말로 뭐 이제 소음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수치가 아이오닉 5보다도 더 낮다고 합니다. 그걸 낮추는 요인은 뭐예요? 그래서 좀 다른 그런 기술이라던가 소재가 들어갔을까? 하고 생각을 나도 처음에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이오닉 5와 6는 좀 형제차와 그런 비슷한 느낌의 차량인데 근데 무엇이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디자인? 그렇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자연의 디자인 제일 저항이 적으면서 튕겨내나?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 저항 자체가 당연히 소음으로 이어지잖아. 그러다 보니 이 디자인으로만 그런 소음까지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대박인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디자이너들에게는 좀 뭐랄까 꿈의 디자인 같은 거였대. 정말 기술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못 만들었던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외관은 이 디자인을 접목시키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가장 큰 거는 거주 공간, 차 실내 공간이 좁아지니까 예전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건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전기차, 이건 모든 전기차에 통용되는 내용인데 그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 중에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실내 공간이 훨씬 넓어. 왜냐면 엔진이나 다른 부속품이 차지하는 게 없거나 훨씬 작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이점을 훨씬 가져오는 거지. 내연기관은 그릴이라고 해서 앞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차가 움직일 수 있어. 그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보면 다 앞이 뚫려 있어. 모든 차가. 버스도 그렇고 뭐 크기의 차이는 좀 있지만 쟤도 뚫려 있고 근데 저 전기차는 막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전기차는 공기가 필요 없거든. 물론 차량을 좀 식히는데 공기는 필요하지만 정말 소량 필요하고 항상 또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 6에서도 적용이 됐지만 덮개가 상시로 필요할 땐 조금 열렸다가 필요 없을 땐 또 닫아. 닫는 이유는 또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이유도 있지만 닫으면 또 그게 동시에 저항을 줄여줘. 내가 여는 거야? 아니면 지가 마음대로 컴퓨터가 하는 거야? 차가 알아서 상황에 따라서 좀 시켜야 될 때라든지 그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어. 근데 그 디자인이 기술이 바탕이 되니까 이제 디자인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자유로워진 거야. 그래서 지금이 되게 기술적으로도 춘추전국시되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래. 왜냐면 기존 내연기관은 아까 구멍이 다 뚫려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그 디자인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좀 꽤나 긴 시간 드라이브도 멀리 가고 중간에 조금 빡세게도 타고. 빡세게 탔을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그냥 정신없는. 그래도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원래 오빠가 타던 차, 수동차로 그렇게 코스를 커브길을 막 돌았으면은 진짜 토했을 것 같아. 아반떼엔 기억나지? 그거는 정말 내려야 됐어. 나 다시 못 왔어. 근데 멀미가 좀 심해요. 이거는 그래도 뭔가 이게 확 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 그래도 부드럽게 그지.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이 차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주행 성능도 진짜 정말 기대 이상. 사실 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이오닉 5를 내가 그 46 모델을 운전을 했을 때 힘도 너무 좋고 그 느낌도 정말 괜찮았고 이 전기차가 갖는 태생적인 단점인 배터리가 밑에 깔리면서 그 육중한 무게가 태생적으로 좀 단점인데 왜냐면 자동차는 가벼울수록 좋거든요. 가벼울수록 훨씬 더 민첩해지고 운전 성능에 있어서는요. 대신 차가 무거우면 은영이가 오면서 느낀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차를 이렇게 쫙 눌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락하고 중후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 대형 세단 그런 럭셔리 카들이 항상 크고 무거운 이유가 그런 무게각도 이런 승차감에 더해주는 요소들이 있거든. 하지만 이 아이오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좀 무거운데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방금 얘기한 걸로 장점으로 승화시켰다. 왜냐면 성능이 받쳐주면 그 무거운 것조차도 충분히 좀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주행 성능도 내가 아이오닉 5를 몰면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지만 왜냐면 아이오닉 5 몰면서 그래서 딱 들었던 생각이에요. 5가 이 정도면 5 지금 또 바로 앞에 있네요. 5가 이 정도면 6는 어떨까? 정말 6 기대된다. 내가 리뷰하면서도 5 리뷰하면서도 그 소리 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저 운전할 때 리액션 보셨죠? 나 N 몰 때랑 좀 비슷했잖아. 물론 이제 N은 그 내연기관이 주는 막 빠바방 하는 뭐 엔진과 배기음 그게 또 운전의 재미의 즐거움의 요소라는 거는 뭐 변하지 않는 만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너무 즐거웠다. 이 차를 모는 그 순간들이.
나처럼 SUV는 좀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쿠페나 승용차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더 좀 이쁘잖아요. 깔끔하고. 그래서 SUV는 좀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차량이지만 이런 세단이면서도 충분히 실용적일 수 있는, 물론 물리적인 한계는 당연히 존재합니다만은 이게 또 전기차 중에는 최초의 세단 모델이야. 현대자동차, 현대모터그룹 내에서. 세단의 전기차가 사실 그 모든 메이커를 통틀어도 많지가 않아. 배터리적인 이유도 있고 공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SUV로 밖에 만들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SUV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면서 세단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세단으로 나왔고. 자, 이렇게 오늘 주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총평은 너무 좋은 차다. 개인적으로 원래는 정말 구매를 하려고 했던 차량인데 구매를 안 하게 되었지만, 못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근데 너무 진짜 기대 이상의 차. 정말 내 차가 생겨서. 예. 정말 좀 만족하는 차량이었습니다.